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등산 원효 계곡 투기 의혹과 관련한 단독 보도 오늘 더 이어가겠습니다. 투기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적절한 보상이 이뤄진 걸로 드러나면 사업 시행자인 무등산 국립공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일부 상인들은 공단이 투기를 묵인한 것도 모자라 점검도 허술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문객 감소로 빈 점포가 많았던 무등산 원효 계곡에는 지난 2017년 사업자 등록 건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1년 전 16곳에 불과했던 사업자가 이 기간 4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업종은 신고만 하면 되는 간이 매점이 대부분. 이때부터 상인들 사이에선 영업하지 않아도 사업자를 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각자 명예가 달라야 딱지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16년도인가 17년도쯤 그거를 명예를 바꾸라 그래가지고 바꾼 사람들은 다 바꿨어요. 실제 이 기간 상가 가격은 급증했습니다. 과자 몇 개 가져다 놓고 영업 사실이 인정돼 영업보상금과 이전 부지 분양권을 확보한 9평 남짓 점포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2017년 7월 1,000만 원에 거래된 점포가 다음 해에는 2억 원에 팔렸습니다. 10여 년째 장사를 하지 않아 먼지만 쌓인 점포 가격이 1년 만에 20배 뛴 겁니다. 장사를 한 번도 않고 여러 개 했는데 허가 내가지고 영업보상 받아가 버리고 한 장소가 이 장소예요. 쓰레기장이야. 점포가 영업 중인 곳인지 살필 책임은 무등산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공단 점검이 허술했고 심지어 영업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나와서는 빈 건물을 매점으로 보이게끔 탁자 등을 연출하는 일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국공 직원한테 말해서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위에다 그냥 테이블을 놔두고 사진만 몇 장 찍었어요. MBC가 확보한 녹취 파일은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영업도 안 하고 보상받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는 한 상인의 질문에 상인회 간부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사업자 등록을 알고도 눈 감아줬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국립공원에서 서류가 왔잖아. 공문이 사업자를 다 내라. 사업자 없는 사람은 딱지를 못 받는다. 이에 대해 무등산 국립공원은 성수기에만 장사를 하는 상가 특성상 영업 사실 확인이 어려워 사업자 등록증과 납세 실적 등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단 관계자가 편법을 사실상 부추겼다는 의혹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식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 행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저거 영업을 안 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없지 않습니까? 50여 곳 상가에 무등산 국립공원이 집행할 보상금은 총 56억여 원. 또 완성도 안 된 상가 이전 부지엔 벌써 억대 프리미엄이 붙은 만큼 투기가 있었고 여기에 국립공원 관계자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앞서 원효 계곡 투기 의혹을 보도한 우종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 기자, 이 현장을 보면 허위 영업이 의심되는데 무등산 국립공원은 왜 이곳을 영업하는 상가로 본 겁니까? 네, 무등산 국립공원은 현장 점검을 나갔지만 계곡 특성상 영업 사실 확인이 어려워서 서류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장에는 공단과 주민이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나가 확인했지만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상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와 함께 나갔다는 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한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감정평가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지난해 5월 현장 점검을 다녀오고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공단에다 보상 대상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단은 요청을 받고도 보도를 통해 보여드린 점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간이 매점을 영업하는 곳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어디를 보상할지 결정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인 공단의 권한이어서 추가로 문제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다른 지역에서도 국립공원에 상가를 이전할 때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과거 북한산 송추계곡에서도 상가를 이주시키면서 영업보상과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 진행됐었는데요. 당시엔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인이 보상을 타간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묵인하고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산은 거주 여부가 그리고 무등산은 영업 여부가 중요했던 건데요.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조사 용역까지 맡겨 새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감사원이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이때 영업보상은 누구에게 할지, 대체부지의 분양권을 주는 이른바 생활대책은 어디로 한정할지 규정됐습니다. 이 지침이 시행된 게 2016년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기간 무등산 원효계곡에서는 도리어 간이 매점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결국은 지침도 중요하지만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앞서 지금 공단과 감사원의 조사가 차례로 진행 중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인가요? 네, 무등산 국립공원 관계자와 만나면서 이것이 비단 무등산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북한산과 무등산을 포함해 이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인들끼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 의혹이 나온 무등산뿐만 아니라 이주 사업이 진행됐던 북한산과 또 오대산의 사례의 조사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원효계곡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효계곡 투기 의혹 취재한 우종훈 기자였습니다. 조선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안으로 광주 시내버스가 진입하고 있는데도 버스 승강장이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개인 택시조합 측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칭은 조선대병원 입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강장에서 병원까지 가려면 450m가량의 경사로를 걸어서 더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르신과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오가야 하는 환자들은 힘겹기만 합니다. 버스가 안 다니까 불편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숨이 허덕거리지 못 걸어가지 잘. 이 병원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5천여 명.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불편하다 보니 택시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은 민원 접수가 대중교통이 없어서 가장 불편하시다라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환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으면서 대학병원 측은 지난 2017년부터 광주시에 시내버스 노선을 병원 입구까지 경유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버스 노선 확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조합 측이 반대한다는 이유입니다. 택시 조합 측은 시내버스가 병원 앞까지 운행할 경우 택시 이용객 감소가 불보듯 뻔하다며 수차례 계속된 협의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병원 측과 개인 택시 조합 측이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지켜만 볼 뿐입니다. 반대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푸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그 어떤 개인 택시 조합을 좀 설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은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가까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벌써 7년 넘게 감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지만 세금으로 보전받았던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은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고 MBC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있던 선거비 가운데 일부가 최근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던 전완준 전 화순군수.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 1억 500만 원 가량을 전부 반납해야 했지만 조금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지방선거 후보로 또 나왔습니다. 통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라고. 선관위에서 통보를 안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한 번도? 그렇죠. 그런데 이 1억 500여만 원이 최근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할 선관위와 세무서는 지난 MBC 보도 이후 전 후보에 대해 5천만 원을 압류한 데 이어 올해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후보에게 지급될 선거 보전금에서 5,500여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전 후보가 반납해야 했던 선거 비용 1억 500만 원이 11년 만에 모두 국고로 돌아온 겁니다.
곡성군 의원 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최용환 후보와 관련해서도 선거 비용 보전 과정에서 약 1,500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최 후보는 지난 2015년 곡성군 의원 당선 무효로 인해 선거비 약 2,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징수 조치가 속속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국고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선거비가 아직도 90억이 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지만 보전받은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64건, 액수로는 92억 원에 달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들 정치인에게 99억 3천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지만 실제 반환액은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보성군 벌교읍 주민들이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보성과 순천 등 60여 개 마을로 구성된 폐기물 설치 반대 대책추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백이산에 폐기물 매립장이 건립되면 주민 생존권과 생태 환경을 위협할 거라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보성군 추동리 백이산에 설치되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의 면적은 38,500제곱미터에 축구장 5개 규모로 매립 양은 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가 입증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시 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공모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등의 혐의로 유치원장과 브로커, 공무원 등 6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뇌물을 주거나 받고 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 주차장에서 도망친 성범죄 피의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9시 2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은 지난 14일 유치장 입감 전 경찰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피의자는 여수를 빠져나갈 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얻어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압송 과정에서 경찰관이 관련 지침을 어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과 요양병원 집단 감염 등으로 1,4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에서 1,6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는 추석 연휴 이후 4,000명에서 5,000명대를 유지하다 하루 만에 3,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